분명한 것은 총리가 노동자들의 파업 철회 결정을 보고 자랑스럽다고 칭찬하는 것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자, 정의적인 노동TV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정노조 파업 철회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것이 과연 잘 된 것인지 못된 것인지 이걸 한번 훑어봐야 될 텐데요. 7월 8일 날 전격적으로 우정노조가 파업 철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 파업 철회 입장이 나오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낙연 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정노조의 결단에 감사드린다. 한 번도 파업을 하지 않는 전통을 지켜줘서 너무나 고맙다. 뭐 이런 내용이었죠. 파업을 하지 않는 노동조합이 그렇게 자랑스러우시면은 지난 7월 3일 파업을 강행을 했던 민주노총은 얼마나 배기 싫었겠습니까? 또 불편해도 괜찮다. 파업에 관심 갖자. 이런 학생들이 또 얼마나 속없이 보였겠습니까? 총리가 파업을 대하는 태도가 이러하니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오직하겠습니까? 엊그저께 부산 지하철 노조가 파업을 전격적으로 강행을 했죠. 이 파업을 하니까 부산시장은 긴급 재난 문자를 시민들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파업이 재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맞습니까?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번 파업 철회 결정이 잘된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 집배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잘된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 이걸 한번 조목조목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 조목조목 따져보기 전에 우정노조가 도대체 어떤 노조인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58년 3월 달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에 노동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파업을 안 했다고 하는 거고 이 전통을 지켜줘서 또 총리가 어마어마하게 감격했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지난 60년 동안 노동 내부에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죠. 87년 6월 항쟁 이후에 7월, 8월, 9월 달 약 3달 동안 엄청난 쟁의 행위가 벌어졌습니다. 그 쟁의 행위 건수를 놓고 보면 하루 평균 44건에 달하는 정도로 3,400건 이상에 달하는 정도로 무지막지한 파업이 벌어졌는데 그때도 우정노조는 꿋꿋하게 파업을 안고 버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96년, 97년 이때도 석 달 동안 파업이 됐죠. 정리해고 근로자 파견법이 날치기 통과되니까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는데 이때도 또한 파업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IMF 위에 대부분의 공기업이 민영화로 됐고 공기업 내부에서조차도 모든 업무가 위탁, 하도급, 용역, 다시 말해서 비정규직이 대폭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이걸 막기 위한 노동자들의 처절한 투쟁이 있었는데 이때도 또한 참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우정노조는 대단히 많이 참아왔습니다. 60년 동안. 예. 그리고 우정노조 상급단체는 한국노총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복수노조 시대가 접어들고 난 다음에 우정노조 내에는 또 다른 노동조합이 생긴 거죠. 지금 현재 90%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우정노조에 가입돼 있고 나머지 10%는 우체국노조, 집배원노조, 우편노조 뭐 이렇게 여러 노동조합이 약 10%가량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 교섭노조의 지위는 우정노조가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합의안이 뭔지를 살펴보기 전에 무엇 때문에 파업에 들어갔고 이들의 요구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정노조의 주된 요구는 이렇습니다. 더 이상 과로로 죽은 노동자들이 생겨나서는 안 돼. 올해 상반기 동안만 해도 9명, 지난 10년 동안 100여 명의 노동자들이 과로로 사망했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죽음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파업에 즉각적으로 나서야 되겠다. 파업을 해서라도 죽음을 막아보겠다. 이렇게 한 거고 원래 이 요구안은 노사 민간 기관이 모여서 연구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과로로 죽은 노동자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을 막을 수 있을 것인지 노사 민간 전문가가 모여서 연구를 했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집배원 노동 조건 개선 기획 추진단이라고 하는 것이 꾸려졌죠. 여기에서 집배원 노동자들이 과로로 죽지 않으려면 최소 2,000명의 인력이 증원이 돼야 한다. 토요일 근무는 아예 폐지해야 한다. 이렇게 권고안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 우정본부하고 노동조합하고 합의를 했는데 이 합의했던 약속을 우정본부가 일방적으로 파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올해 다시금 이 인원 증원 요구를 가지고 파업을 한 거죠. 근데 파업 처리를 했죠. 자, 그러면은
합의안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걸 한번 봐봐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합의를 했길래 파업 처리를 했는지 이걸 한번 봐봐야 되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인원 증원 계획은 거의 미미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집배원 인원 증원 요구는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집배원은 늘어나지 않고 위탁 택배원, 다시 말하면 택배 노동자들,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 증원 계획만 합의가 됐습니다. 750명에 달하는 택배 노동자들만 더 늘리겠다고 하는 합의를 발표한 거죠. 그래서 토요일 날 택배 물량은 위탁을 줘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몰아주자 이런 합의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합의를 해서 과로사가 줄어들면 그나마 다행일 텐데 과연 과로사가 줄어들겠는지 이걸 한번 또 봐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은 택배 노동자들의 증원은 이번에 합의한 750명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작년에 1000명가량 실제로 증원이 됐다고 합니다. 1000명이 증원이 됐으면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과로로 사망한 노동자가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올 상반기 동안만 9명의 노동자가 과로로 사망했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보면은 비정규직 노동자, 택배 노동자들 증원을 해도 과로사 노동자를 줄이는 것은 쉽지 않을 거다 하는 것이 짐작이 가지 않냐 이제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과로사는 줄어들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인원 증원 750명이나 되는 인원을 늘렸는데도 왜 과로사가 줄어들지 않은지 제가 이제 직접 택배 노동자들한테 한번 물어봤었습니다. 작년에 1000명, 올해 또 750명을 또 증원을 한다 하니 이러면은 최소 집배원 노동자들의 과로는 많이 줄어들게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정본부의 적자폭이 대폭 이렇게 되면 확대될 거다. 이 적자폭을 해소를 하려면 유일한 방안은 택배 노동자들한테 갔던 물량을 다시 집배원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될 거다 때문에 노동 업무량은 늘어나지 않겠냐, 현행 그대로 되지 않겠냐, 그래서 과로로 사망한 노동자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절차의 문제도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우정노조 노동조합 규약상에는 대의원대에서 위원장에게 교섭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을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파업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것도 위원장에게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파업 처리를 했던 위원장의 결정은 법적으로는 절차상 문제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우정노조가 역사상 처음으로 조합원들한테 파업을 할까요 말까요 쟁행이 찬반 투표를 했단 말입니다. 이거를 조합원들한테 물어봤던 거죠. 그러면은 예년과 다르게 이걸 물어봤다고 한다면은 파업을 할 건지 말 건지를 물어봤다고 한다면은 잠정 합의안을 수용을 할 건지 말 건지도 조합원들한테 물어보고 거기에 따라서 파업 철회 여부도 판단을 했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번 잠정 합의안을 조합원들에게 물어봤으면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예상하기로는 아마도 부결이 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아마 잠정 합의안이 부결이 됐으면 정부 측에서는 우정본부에서는 증원의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보는데 아쉽게도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공정대표 의무도 소홀히 했다, 위반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복수노조 시대이다 보니까 대표 교섭권을 가진 노동조합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해도 된다 이런 건 아니죠. 그리고 해당 자기 노동조합만 단체협약을 체결했을 때 거기만 적용하면은 그것도 또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수노조를 배려해야 한다. 소수노조가 교섭에 참여 못했다는 이유로 배제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게 바로 공정대표 의무라고 봐지는 건데 이 의무는 절차에도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교섭을 진행하는 과정을 충분히 설명할 것, 합의 과정을 충분히 설명할 것, 합의 내용도 충분히 설명할 것 이렇게 되는데 소수 노조로 있는 민주노총을 상급단체로 두고 있는 이 노조들에게 과정을 대부분 생략을 했다고 하는 거고 합의 내용도 언론을 통해서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발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파업 처리가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또 합의 내용이 노동자들한테 제대로 좀 유리하게 된 건지 만 건지를 살펴봤습니다. 물론 이번 파업 처리가 잘 된 건지 못 된 것인지에 대한 평가의 몫은 전적으로 해당 당사자들의 몫, 집배원 노동자들의 몫이기도 하죠. 소수 노조로 돼 있는 이 노조들은 대부분 이번 합의안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규직 노동자들의 증원 계획은 사실상 하나도 없는 것 아니냐라고 반발하고 있고요. 우정노조의 경우에는 예년의 노사 합의하고는 달랐던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리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약속 이행 의지를 보였으니까 이번에 합의했던 이
합의안은 반드시 이행이 될 거다. 다소간의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성과적인 측면도 있으니 조합원 여러분들은 좀 그리 알기 바랍니다. 이렇게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자, 어떤 노동조합의 입장이 옳은 건지 국민 여러분들도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총리가 노동자들의 파업 철회 결정을 보고 자랑스럽다고 칭찬하는 것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거 하나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정혜성의 노동TV 마치겠습니다.